AI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는 요즘 연령이 낮을수록 AI 사용량이 높고 특히 20대가 가장 활발하게 쓰는 반면 60대 이상은 이용률이 낮아 세대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는 국내 가구와 개인의 인터넷 이용 환경 및 이용률, 이용 행태, 주요 서비스 활용 등을 조사한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결과에 의거하면 한국 조사에서도 생성형 AI 이용률은 20대가 75.4%, 60대가 39.4%로 거의 2배 차이가 났고 40대 이하의 경험률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는 AI를 검색, 문서 작성, 창작과 같은 생산성 도구로 받아들이는 반면 중장년층은 생활 지원 도구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실생활에 AI를 얼마나 사용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존재만으로 의미 있는 게이 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운파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나요? 급격하게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 요즘 다음 게스트로는 사실 저희가 버뮤다 삼각지대를 형성했던 우리 김용 씨를 모셔봤는데요. 이번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근황 토크 업데이트가 전부 다 한 차례 다 돌아가면서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게릴라의 성격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저의 어떤 노력이 담겨있는 에피소드입니다. 해서 좀 유야무야 급하게 형성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약간 좌충우돌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 우리들의 성격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유튜브로 최근에 새로운 플랫폼을 확장을 했었는데 와, 확실히 제목 어그로가 잘 끌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용 씨 에피소드가 조회수가 가장 높아요. 유튜브 기준으로는 사실 아직까지는 되게 미비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 씨 에피소드가 가장 조회수가 높은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좀 더 자극적인 호모이기 때문에 게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입니다. 오늘은 또 목소리를 깔고 시작하시네요. 제가 그래도 좀 진중한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께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조금은, 왜냐면 너무 방정맞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리고 처음에는 뭔가 좀, 네. 저도 텐션이 막 올라가지고 그런지, 처음에 맞아요. 목소리랑 후반부의 목소리랑 좀 다른 거 아시죠? 그쵸. 긴장 좀 풀리면 네. 본래 목소리가 좀 나오죠.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차분하게 그렇게 네. 좀 시작을 할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태원 NPC의 역할로서도 지금도 잘 지내고 계시는 건가요? 이태원 NPC라고 하기엔 조금 민망하긴 한데요. 그냥 이태원에 좀 종종 가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요즘 들어서는 여러 클럽을 방문을 해도 네. 한두 곳에 좀 오래 정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하, 이제는 뭔가 방황기를 끝냈다. 뭔가 나만의 깔, 나만의 에고를 지키는 뭔가 나만의 무드를 가진 어떤 끼 맞는 클럽들을 찾기 시작하셨군요. 그러니까 이게 끼를 맞는 클럽을 찾는다고 찾는 건 아닌데 네. 나오는 음악이라던가 이런 데가 음흠. 유독 나랑 좀 더 잘 맞다 싶은 음. 곳이 이제 몇 군데가 있어가지고 네네. 그런 데서 이제 이벤트를 하거나 하면은 테이블을 잡는다거나 이야. 그리고 친한 지인들이 거기 있다고 하면은 거기 가서 자연스럽게 놀다 보니까 또 시간이 지체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가려고 생각했던 클럽들을 못 가게 되더라고요. 미리 팔찌를 끊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몇 군데에서 제가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또 이번에도 화장실에서 자다가 아이고.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 야간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네네. 그런 다음에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걷는 것도 너무 귀찮아가지고 참고로 저 M버스 정류장이랑 대어집이랑 지하철로 두 정거장 정도 되거든요. 와, 그걸 걸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 걸어가야 되는데 제가 술김에 너무 그게 걸어가기가 싫어가지고 그거 이제 뭐 택시 타고 이동을 한다던가 뭐 그렇게 하는 일이 있긴 있었는데 네. 근데 또 이제 그 좋으신 분들 저 주변에 제가 정말 좋아하고 또 저에게 존경하는 잘해주시는 분들. 분들이 네네. 저한테 이제 항상 술을 권하시고 그걸 음. 제가 또 그분들 마음을 생각을 하며 마시다 보니까 그쵸. 거절할 수 없죠. 그래서 많이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가 없이 제가 좀 과하게 마셔가지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정말 오랜만에 제가 필름이 끊긴 거예요, 제가.
아이고, 선생님 근데 저희가 에피소드 녹음 주기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게 네, 되는데, 네. 근데 그 모든 에피소드마다 항상 그 필름 끊기는 게 갱신되고 있어요. 아, 그렇긴 한데, 예, 뭐, 이번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세 번째긴 합니다. 아, 이번에 네네, 필름 끊긴 거는 세 번째인데, 네네. 뭐, 아예 끊겼다, 이렇게 뭐 얘기하기엔 조금 민망하지만은, 뭐, 이것도 좀 궁색한 변명일 수도 있지만, 드문드문 기억은 나지만 한 2시간 정도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때 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그때 아지트 가까운 같은? 지인 중 한 분이 네네. 생일이셨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그날이구나. 그냥 네, 네네 저는 그날 축하를 하기 위해 가지고 네. 케이크를 사들고 이태원으로 갔답니다. 근데 그것도 참 웃겨요. 제가 그냥 프랜차이즈 케이크 사서 갔었거든요. 아, 근데 생각해보면 네. 그냥 이태원에서 샀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근데 이태원역에 케이크 생각보다 그렇게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 어, 그러면 잘한 잘했어요. 선택이긴 잘했어요. 하네요. 잘했어요. 네. 예. 아무튼 시간에 이제 케이크를 사들고 가가지고 저 정말 가까운 사장님한테 제가 형 이거 지금 누구누구 생일이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혹시 좀 가능하냐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하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잠깐 맡겨놓고 그쵸. 그런 다음에 소위 이제 이쪽 용어로 이제 끼떨러 네. 끼떨러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데킬라를 좀 마셨는데 네. 아, 또 테이블은 또 잡혀 있고 테이블 끝나고 난 뒤에는 또 생일 축하를 하러 또 가야 되고 그치.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테이블까지 이미 많이 마셨어요. 예. 딱 기분 좋게 알딸딸하게 딱 마셨는데 여기서 테이블이라는 거는 그 자주 모이는 NPC들끼리의 테이블인 거죠? 네네 예, 맞아요. 아, 맞아요. 네네네네. 예. 그리고 나서 예, 이제 그래. 존경에 맞지 않는 분의 생일 파티를 위해서 또 이제 예. 넘어가게 됐어요. 예, 넘어가게 됐는데 그때가 엄청 저는 늦은 시간이라 생각을 했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왜 사진이 찍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니에요. 제가 한 1시 반부터 만취를 해서 아이고야. 네. 막 신나 있다가 이태원의 한 시간은 사실 낮 12시와 같은 시간인 거죠. 밤 네, 1시면. 그렇죠. 이태원에서 진짜 1시 반이면은 정말 이른 시간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너무 취해가지고 제가 그 상태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일 축하드린다고 이렇게 이제 막 열심히 이제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다가 그분이 이제 또 너무 그게 감사했나 봐요. 스윗하죠. 착하죠. 저한테 이렇게 축하해 주는 게. 예. 저한테 또 데킬라를 주신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거 몇 잔 마시다가 제가 이거 가버렸어.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또 제가 이제 끼떨러 갔다가 그 현장에서 제가 분수쇼 했나요? 다행히 화장실에서 분수쇼를 하긴 했는데 네, 다행이에요. 분수쇼를 하고 화장실에서 제가 잠들었어요. 근데 그 사이 어떻게 내가 생일 파티 축하 장소에서 네. 거기까지 갔는지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아, 그 화장실 또 다른 화장실이었구나. 네네, 예. 그래가지고 조금 한 3분의 1 정도 정신을 차리자마자 아차차. 네, 그 생일자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혹시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으면 정말 죄송하다. 사과를 먼저 드리고 일단 사과 받고 시작하는구나. 예, 예. 그리고 그날 하루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아이고야. 다음 주는 정말 참아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이태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겨가지고 아마 또 이태원의 망령이 될 예정입니다. 아하,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되게 따끈따끈한 최근 소식이었네요. 완전 최근이죠. 5월에 있던 일. 아하, 그쵸. 이제 저희 5월 중순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녹음 시점에서. 네네. 예, 그러면 엄청 최근이었을 거고, 이제 사과를 이제 박았을 때 그분께서의 반응은 어땠나요? 뭐 실수한 거 있다고 하셨나요? 뭐 어땠나요? 그 기억의 아니요, 그냥 조각들을. 실수한 건 없다고 하셨어요. 그냥 근데 조금 제가 마음에 걸렸었던 게 뭐였었냐면은 형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2줄 정도 해가지고 딱 보냈는데 한 3시간쯤 뒤에 높 이렇게 딱 한 글자만 온 거예요. 어머, 네. 불안해. 예, 그래가지고 내가 혹시 이 실수했나? 형한테 실수를 했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든 거죠. 네. 근데 다행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필름이 끊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아 아니야 괜찮아 실수한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고 또 때마침 사실 운파님이 저한테 연락하기 전에 네. 그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 또 제가 박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언제 찍었는지 모를 사진이 거기 또 한 장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래요. 근데 뭐가 좋았느냐면은 네. 예, 제가 정말 이거 언제 게시해보나 운파님한테 이거 이 옷 너무 예쁘지 않냐? 이러면서 맞아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옷들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그 옷을 처음으로 게시를 했는데 원래 사고 싶었던 그 옷 샀어요? 아니요 그 새로 사지는 않았는데 제가 전에 사진 보내준 거 있잖아요. 네네네. 카키 색깔. 너무 네. 다행이다. 네. 예. 그거를 제가 입고 갔는데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오늘 좀 예쁜 거 같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저 스스로는. 뿌듯했군요. 네, 그래가지고 아 생각보다 옷도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제가 아 이거 잘 샀다. 한 벌 더 살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직 이제 월급 전이어가지고 맞아요. 조금 사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운파님은 근데 그 브랜드가 그렇게 막 엄청 예쁘다고 얘기하진 않으셨긴 했는데 맞아요. 아마 이거는 운파님과 저의 약간 추구미 차이인 걸로 생각하시면은 뭐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구미 차이고 일단은 그거죠. 지금 김용 씨가 말씀하시는 브랜드는 어쨌든 호모들 사이에서 게이들을 타겟팅해서 만든 브랜드인데 그 중에서 이제 퍼센테이지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브랜드는 사실 약간 유행이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너무 유명해져서 네. 다들 좀 기피하는 느낌이 있죠. 나름 트렌드 세트를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리고 나서 좀 더 하이엔드 가격이 조금 더 비싼 브랜드가 있는데요. 근데 그거를 이제 김용 씨가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대표 모델 네, 분도 맞아요. 너무 잘생기셨고 네, 유명한 분이죠. 맞아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좀 더 유명해졌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특히 이쪽 사람들한테. 근데 그랬을 때 이 정도 단서면 어느 정도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브랜드 옷의 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옷 자체는 정말 예쁜데 그게 살짝 디자인적인 측면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 모델처럼 몸이 좋거나 아니면 진짜 딱 애티튜드를 갖춰 입고 입지 않으면 잘못하면 밤티되기 너무 쉬운 옷들인 거예요. 아, 맞아요. 그 옷들이 보면은 그 모델들이 다 몸이 정말 좋거든요. 그쵸. 네, 모델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다 몸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 뭐 내 이런 몸을 가진 내가 이런 걸 입어도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고 원래 제 계획은 개시가 8월이었답니다. 아이고 근데 일찍 하셨네요. 예, 그 공공장소 그 클럽에 여름 축제. 3주년 파티 때, 에이. 예, 그 축제 때 제가 그거를 입고 갈까 하다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입고 간 거였었거든요.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잘했어요.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입고 갔는데, 잘했어요. 근데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 같아서는 뭐 민소매 셔츠 같은 거를 하나 더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해요. 오케이. 결국에 옷은 남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옷을 입은 내가 만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좋다고 하시니까 뭐 새로운 것도 구매하는 네네.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필름 끊겼을 때 그냥 주무셨던 거예요? 뭐 어떻게 됐어요? 그 기억의 조각들을 좀 맞춰보니까 어떻게 됐던가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주변 사람들 말을 아. 들어봤을 때 뭐 실수는 안 했지만 네. 너 이랬다더라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생일 축하하는 자리에 있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됐다 싶어가지고 나 나왔어요. 가봐야 되는데 하고 일어났었거든요. 제가. 네네. 그런 다음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화장실이었다. 예,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이었고 밖에서 노크를 이렇게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걸로 정신을 차렸구나. 예, 그래가지고 저기 볼일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저도 노크를 하다가 주섬주섬, 정신을 네. 차리고 일어났거든요. 예.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또 잘 보이는 분위기에 그래도 인사는 하고 이제 엠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제가. 정말 참 그 뭐 최근에 영양제, 간 영양제 같은 거 챙겨 드시는 거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기는 한데 그냥 저 평일에 뭐 주변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 주변에 그니까요. 평일에는 가급적이면 술 안 마시려고 제가 하고 있죠. 오케이. 일단은 뭐 네. 그거라도 하는 게 어디냐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항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해서 네. 그렇게 좀 근황에 대해서 또 결국에는 클럽
에서 뭐 어떤 해프닝이 있었다. 뭐 실수는 하지 않았지만 필름이 최근에 한 번 더 끊겼다라는 얘기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네네. 김용 씨한테 연락을 드렸을 때 우리가 에피소드 녹음할 때 주제를 AI 사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제 주변에서 사실 김용 씨 포함해서 한 두세 분 정도가 일상생활에 뭐 제미나이라든지 챗GPT를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김용 씨가. 아, 제가요? 네네네네. 확실히 김용 씨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 대한 공유를 하거나 뭐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을 때 확실히 좀 더 AI를 친화적으로 잘 사용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떤 AI 툴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저는 AI를, 보통은 운동 관련한 거를 제가 되게 많이 물어봐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 상황이 이런데, 지금 내가 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기구가 이런 게 있는데, 음. 내가 오늘은 뭐 가슴을 목표로 운동을 하고 싶다. 어깨를 목표로 운동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고, 음. 뭐 거기에다가 이제 뭐 좀 특이사항 같은 거라고 하면은 제가 출장을 갔을 때 네. 뭐 가급적 리듬을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어떤 루틴으로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거를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네네. 그런 거 아니면은 이제 이미지 이런 거 만드는 것도 되게 많기는 하던데 맞아, 되게 잘 바꿔주더라고요. 네, 예. 근데 저는 한때 이제 그 근육량 증가시켜주는 거. 내 근육량이 뭐 몇 킬로 더 올라갔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이제 이미지 생성해가지고 약간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자극도 받고 동기부여도 되고. 좀 파이팅하게 하는 그런 동기가 네.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아마 운파님이 또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맞아요. 제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가 운파님 되게 뭐라고 했었는데 운파님이 여기서는 무슨 대화를 해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런 친구를 만나고 있다면서 막 얘기를 했었는데 애가 너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상담을 했었죠. 연애 상담을 했는데 말을 그쵸.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알던 그 음파가 운파님은 어디 아니다. 갔나.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통탄을 금할 수 없었는데 네. 근데 제가 또 저 원래 정말 운파님도 아시겠지만은 저 정말 가벼운 말은 정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태원용 가벼운 말 제가 진짜 전문이에요. 네. 뭐 뭐 언제 한번 밥 한 끼 해요라든지 너무 잘생겼어요. 네네 인스타그램 좀 교환해요. 약간 이런 말 정말 네네 잘하죠. 제가 정말 그런 진짜 사소한 플러팅 같은 거 이런 거 제가 정말 잘하고 또 의미 없는 대화라고 스몰 해야 토크라고 될까요? 스몰 토크를 정말 잘하시죠. 스몰 토크? 의미 없는 대화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건 상대에 대한 예의가 너무 아닌 것 같으니까, 맞아요. 뭐, 저도 호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기도 하고요. 어찌 되든지 간에, 뭐, 우리 언제 한번 만나요? 같은 이제 그런 대화 있잖아요. 뭐, 맞아요. 다음번에 만나면 술 한 잔 해요. 뭐, 커피 한 잔 마셔요. 이런 거는 제가 정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술술술술 이렇게 하는데, 아니, 갑자기 이 사람 뭐지 싶은 그런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약간의 진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연락을 할 때.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실 좀 조심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제가 어찌되든지 간에 자기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멋있어. 본명으로. 맞아요. 나는 누구누구고 몇 살이에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게 뭐지? 이러면서 제가 운파님한테 바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떻게 하면서 맞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도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게 티키타카가 잘 되니까 사람 마음이 참 묘한 게 요동치죠. 나 정말 이 사람이랑 말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다. 음.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표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어머 드는 거예요. 어머. 근데, 네,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거를. 그쵸. 이제 본인 일이 돼버리니까 사실 참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네, 예, 본인 일이 그러니까요. 돼버리니까 이제 생각이 잘 안 되죠. 네, 그래가지고, 한마디 보내면은 내가 정말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뭐라고 보내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한번 제가 AI한테 뭐 이 대화 캡처를 해가지고 나 지금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혹은 여기다가 너무 너무 무겁지 않게 가볍게 그냥 상대방의 공감 정도를 얻어낼 수 있는 말 한마디 정도만 더 해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얘가 그걸 기깔나게 파악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맞아요. 거예요. 저 정말 무릎을 탁 쳤거든요. 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이게 또 꼴의 자존심이라고, 그래도 지성이 있는 인간인데, 그쵸. 내가 AI 같은 미물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처음엔 안 하려고 하다가, 운파님이 저한테 뭐라 했었거든요. 그래, 상대는 너한테 그래도 뭐 호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렇게 이런 행동을 했는데, 거기 음, 대해 가지고 너가 얘기를 해줘야지 이러면서, 그래서 그쵸. 약간 저 과거에 그런 좀 못났던 저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후회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그렇게 AI의 도움을 좀 더 받고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예. 좋습니다. 해서 사실상 이제 김용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AI의 방식이 궁극적으로는 업무상에서도 조금씩 사용을 하시긴 하시는데 업무상으로는 그렇게까지 딥하게 사용하시지는 않는 것 같고 뭔가 서치할 네, 때만 네, 좀 더 맞아요, AI의 도움을 맞아요. 예. 받으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냥 크게 일상생활에서 AI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들은 바로 정리를 하자면 크게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는 본인이 운동에 대한 조언을 구할 때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썸이나 연애 관계에 있었을 때 상대방과 유려하게 플러팅을 하는 방법 네, 아니면 네, 상대방이 네. 보낸 메시지에 대한 의미를 내가 혼자 착각해가지고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네, 때 좀 더 예. 확인받는 맞아요. 용도로 AI를 사용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저 정말 이러고 저 운동은 그렇다 쳐요. 운동은 그렇다 쳐도 사람의 감정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정말 AI의 도움을 받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저 정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사실 저도 그래요. 근데 네. 영화 허 아시죠? 헐. 알죠. 예. 그런 거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음, 음, 괜히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막 너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음, 정말 조금 방향을 바꾼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걸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해줘. 그쵸, 예,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방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좀 과한 것 같아. 과한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런 거는 이제 좀 더 확인받는. 도움을 네. 가끔씩 이제 받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AI가 저 스스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맞아요. 그래도 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긴 하는데 정말 답이 안 나온다. 음, 이거는 내가 한 10분을 고민을 했는데도 답이 안 나온다 싶으면은 이제 그때 이제 잠깐 보조적으로 이용을 한다는 거지 뭐 이렇게 1부터 10까지 모든 대화를 다 이렇게 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맞습니다. 제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에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능인으로서, 지성인으로서,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잃지 네, 않게 보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앞뒤가 바뀌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죠. 어쨌든 도구로서 네, 네, 사용하는 네. 건데 AI한테 뭔가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자 하는 어떤 그 작은 마음 알량한 때문에 자존심, 맞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그것 근데 때문에,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 AI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뇌 빼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네, 결국에는 연락할 때는 그게 사용 가능할지 모르지만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얘 문자로 할 땐 되게 대화가 잘 됐는데 만나니까 되게 별로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맞아요, 면대면으로는 AI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AI한테 너무 의존하면 실제적으로 만났을 때 나의 매력을 잘 못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나의 말투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김용 씨처럼 그렇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음파인 저 같은 경우에는 AI 업무상으로만 되게 많이 쓰고 거의 안 쓰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김용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 네네. 세월까지 스스로 발전하고 공부하고 나의 지능과 지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인문학 책을 읽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지식들을 쌓아왔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다 부질없어지는 느낌이 조금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AI를 좀 도외시하기는 하지만 결국에 김용 씨를 보고 또 제 주변에 AI를 기깔나게 사용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두 분을 보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제가 되게 이런저런 조언들을 많이 해드렸어요. 특히 김용 씨한테 운동 좀 하자, 운동 좀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귀등으로도 안 듣다가 AI가 말하면 듣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는 약간 앞뒤 관계가 살짝 잘못된 게 네, 뭐냐면은, 운동하라고 했을 때, 아, 운동하긴 해야지라고 제가 생각은 하고, 이게 와닿지가 그니까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클럽에서 상타를 처음 아, 해보고, 아, 내가 운동을 니즈를 해야 좀 되겠다, 느꼈구나. 이 생각이 든 네네네. 거죠. 예. 예. 근데 그러고 나서도 한동안은 그냥 무식하게 음, 운동하다가, 저 친한 분이 아 자기는 식단이라던가 뭐 운동 루틴 이런 거 AI한테 물어봐가지고 도움 많이 받아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나도 한번 도움을 받아볼까 이렇게 얘기를 음, 해가지고 그때도 또 얄랑은 자존심이 네. 있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고 벌크업을 하는 게 목표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네가 그럼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이런 루틴에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좀 고치고 볼륨을 좀 낮추거나 음, 아니면은 뭐 이제 강도를 좀 더 네. 높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해준과 동시에 내가 놓치고 있는 이제 부수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뭐 식단 이런 거. 저는 음, 식단 전혀 생각도 안 그쵸. 했었거든요. 아예 신경 안 쓰죠. 저 완전 100% 한식파여고 저 탄수화물 귀신이어가지고 중독자인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만 주구장창 찾다가 걔가 혹시 뭐 계란이나 두부 뭐 고기류 같은 거는 먹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길래 고기류? 뜨끔했나요? 계란이나 콩류, 육류 이런 거 먹고 있는지 이제 물어봐가지고 그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거의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뒤로는 음, 제가 그냥 아침마다 계란을 먹고 있고 점심에는 고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먹고 있는데 근데 이게 아이고, 진짜 잘하신다. 희한한 게 네. 조금 체감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되게 드라마틱해요. 식단 그 조금 바꾸는 게 생각보다 몸 변화가 커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이제 그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AI를 이용을 하면은 정말 편리하긴 하구나. 왜냐면 이건 사실 제가 업무적인 이런 부분도 아니고 아예 제가 깜깜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 가지고 내가 물어봤을 때 얘가 답을 해준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생각보다 쓸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운동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막 지금까지 계속 제가 막 열심히 쓰고 있죠. 금방도 뭐 운동 루틴 물어보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처음에 아까 이런 큰 이야기를 하실 때 결국에는 AI를 운동에서 쓸 때 식단까지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네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라고 하고 뭔가 이렇게 주제가 중간에 바뀌었어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처음에 AI한테 운동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어떻게 사용하셨다가 어떻게 바뀐 건가요? 알량 자존심 때문에 내가 AI한테 운동 루틴 짜줘. 아, 이렇게 이제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나는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고 목표는 이거고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얘네가 이걸 조정을 해준 거죠. 예, 음, 예.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근데 오히려 네네. 그게 사실 AI를 쓰는 되게 긍정적인 방향성인 것 같기는 해요. 프롬프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입력값을 AI한테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되게 다양해지잖아요. 네네. 근데 예. 그랬을 때 현 상황에 대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자세하게 주고 그에 따라서 되게 마이크로 피드백을 받는 게 좋으니까 오히려 그 자존심이 좋았는데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한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또 AI 사용해가지고 운동 루틴을 이렇게 쫙 해서 제가 네. 운동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오늘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니? 아니면은 뭐 좀 무리한 것 음, 같니? 이런 것도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피드백까지. 네. 네, 피드백까지 얘가 해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거의 몇 개월을 지금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네. 알게 된 사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처음에 알려준 루틴이랑 네. 지금 알려주는 루틴이랑 좀 많이 달라요. 어떻게 그러니까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알려줬었거든요. 뭐 뭐는 몇 세트 하고 뭐는 몇 세트 하고 뭐는 몇 세트 해라 음, 이런 식으로 알려줬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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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가지고 이거를 몇 라운드를 하고 또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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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가지고 이거를 몇 라운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컴파운드 세트를 그래, 알려주기 시작했군요. 네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해요. AI의 어쨌든 그 논리를 사실 저는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네네. 사용자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AI는 결국 데이터 기반으로 서치를 해서 논리적인 매트릭스를 구조를 짜서 우리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그냥 사용해버리면 마음이 편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가 무슨 논리에 근거해서 나에게 이런 답을 제시해줬는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 네네.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김용 씨한테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운동만 알려줬던 거는 그게 사실 가장 베이직한 방법이고 그리고 AI 측에서도 지금 김용 씨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계속 운동을 해오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상태에서 좀 더 운동 강도를 계속 점진적으로 가부하를 줘야 몸이 좋아진다라는 게 기정사실이고 AI도 아마 그렇게 논리가 짜져 있을 거예요. 네네.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운동 강도를 지금 김용 씨 같은 경우는 거의 맨몸 운동을 위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점진적 가부하를 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운동 간의 세트를 묶어가면서 컴파운드 세트를 했을 때 근피로도가 증가하고 근육에 좀 더 많은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강도도 그냥 제가 오늘은 좀 밀어붙이고 싶어. 아니면 오늘은 그냥 가볍게 리듬 유지만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물어봤었는데 네. 처음에는 강도 좀 강으로 해가지고 좀 미는 날 루틴이 지금은 거의 그냥 리듬 유지 루틴보다 더 강도가 낮은 강도가 느낌이요. 약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야, 많이 성장했네요. 많이 복잡해지긴 했어요. 많이 그리고 또 확실히 펌핑도 좀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좋네요. 그러면 AI가 결국에는 김용 씨의 컨디션에 맞춰서 꾸준히 계속해서 디벨로핑을 해주고 있네요. 루틴 네, 자체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신기하다. 그러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근에 또 이 운동 측면에서 제가 인지하고 있는 바로는 결국에 저도 운동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와요. 운동 루틴을 짜주는 어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결국엔 다 AI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뭐 돈 주고 구독하면 편하긴 한데 그거를 프롬프트를 직접 입력할 수 있고 내가 현실 상황에 맞춰서 김용 씨처럼 사용할 수 있으면 뭐 좋기는 하죠. 이제는 돈은 결국에는 그런 복잡한 논리 구조를 생각하기 귀찮을 때 그냥 돈을 써버리면 그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현실이 되어 버렸는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그거예요. 제가 운동해라 얘기했을 때는 뭐 안 와닿았다고 쳐봐요. 그리고 네, 나서 이제 운동 방법에 대해서 김용 씨가 자극을 받고 나서 이제 상탈하는 것들을 보고 나서 아 이제 운동 좀 해야겠다. 너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중간중간 제가 되게 조언을 많이 해줬거든요. 뭐 팔목이 아프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네, 네, 얘기했는데 네. 근데 왜 그건 귀등으로 안 들으시죠? 아니요, 저 기둥으로 들은 게 아니고 네. 저 운파님이 해준 이야기들도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됐습니다. 예, 운파님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런 네, 이제 말하자면 더블 체크인 거죠. 왜냐면 운파님이 항상 저한테 네. 먼저 이야기해 줬거든요. 운파님이 맞아요. 약간 좀 벌키한 근육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운동 되게 열심히 할 때 있는데 그때 운파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정말 많이 먹어야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맞아요. 그렇구나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가 인식만 이제 하고 있었구나. 네. 네네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AI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럼 나도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먹게 된 거죠. 예. 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예.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 지식을 쌓고 있다가 좀 더 확실한 검증과 그리고 그 AI는 또 지금 김용 씨의 모든 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스스로 입력해 놓은 상태니까 되게 네. 마이크로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언들을 해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사실, 뭐, 운동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는, 음파님이 저보다 훨씬, 이제 앞에 선두로 계시기 때문에, 음파님이 뭐, 이것도 해보고 네.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뭐, 이걸 해봤더니 이렇더라, 뭐, 저걸 해봤더니 이렇더라,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거든요. 맞아요. 엄청 많이 얘기했죠. 네, 저건 그런 거를 이제, 뭐, 무의식이라던가 의식 중에 이제 기억을 하고 있다가, 네. 갑자기 이제 AI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맞다. 운파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 해가지고 그거를 음, 이제 따르게 되고 이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용 씨한테 좀 물어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주변에서 AI를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항상 제가 느끼기에는 특히 김용 씨처럼 제가 말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겨요.
근데 그 똑같은 얘기를 AI가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한 말이랑 완전 똑같은 말을 AI가 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네네네. 기본적인 논리 구조의 핵심 주제는 서로 같으니까 네. 그저 말하는 뉘앙스만 조금 달라졌을 뿐인데 각자 그 AI가 해주는 말을 너무 신봉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이거 약간 심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왜냐면은 궁금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네, 거 이제 남이 해주는 말보다 AI가 해주는 한마디가 더 크게 와닿는 이유는 네, 그 사람이 AI한테 물어볼 정도면은 그게 음, 정말 자기가 필요한 거야 이거를 어떻게 그때는. 체감을 음, 해서 물어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 운파님이 얘기를 해주거나 했을 때는 이게 그렇게 체감이 안 됐던 거예요. 그냥 그쵸. 그렇구나. 저처럼 그냥 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저도 이제 이게 체감이 되니까 그쵸. 확인을 뭐, 하기 위해 음,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게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걔가 했던 말이 맞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약간 그런 뭐 섭섭하다고 느끼실 수 있기는 한데 네, 저는 뭐 운파님이 그런 거에 크게 섭섭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뭐 또 네. 모르죠. 왜냐면 저 말고 다른 사람 중에서 정말 운파님 말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있다가 AI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뭐라 말 못하겠는데 네, 어찌되든지 간에 운파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게 전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AI는 그냥 더블 체크용이다. 저는 오케이, 그렇게 오케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맞아요, 적어도 맞아요. 최소한 운파님의 조언을 일단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네, 사실 그때는 감사합니다. 제가 밥을 많이 먹고 자시고 할 여건이 안 그, 됐었어요. 제가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때는 뭐 그랬다. 말라깽이 상태로 있다가 지금은 네네. 그래도 조금 좀 그래도 전보다는 좀 낫네 정도로 음, 만들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음, 그리고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보통 저희가 이제 계속 운동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네, 이 이태원 라이프를 포함해가지고 네네. 이 게이 라이프에서는 좀 외적으로 보이는 게 중요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피드백을 가장 직접적으로 많이 받죠, 게이들은. 네네. 외적인 것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좀 소위 말하는 이제 내가 좀 잘 팔리고 싶다면은 음, 음. 이런 거를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은 내 얼굴에서 어떤 부분이 고쳐지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도 저는 보긴 봤었거든요. 뭐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고 다른 분이 그런 걸 물어보는 물어봤대요. 거를, 네네. 물어봐가지고 코 수술을 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분이 500만 원인가 와, 들여가지고.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본인의 뭔가 추구미나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넣어줬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AI가 판단해가지고 뭐 하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AI를 어떻게 활용했냐면은 지금 내 얼굴이 이런데 내가 어느 부위를 고치면은 좀 더 뭐 인상이 좋아 보일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어, 물어봤던가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대박이다. 뭐 눈을 성형하면 어떨 것 같아? 콧대를 좀 더 세우면 어떨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어머, 이제 예, 물어본 다음에 뭐 이미지 같은 것도 맞아, 생성을 할 수 만들어줬겠죠. 있으니까 맞아요.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는 분도 봤었고 그리고 저 이제 한 조금 맞들렸던 게 뭐였었냐면 이제 앞서 얘기했던 근육량 5kg 증량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거 물어보고 했었는데 제가 이거는 네. 사실 저 아는 지인분 중 한 분이 자기가 체지방을 몇 퍼센트까지 빼고 싶은데 몇 퍼센트까지 아, 빼면은 내가 어떤 몸이 될까 이런 거를 물어보셨었어요 그분이.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AI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쵸.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을 일으키죠. 네네 이 미적으로 훌륭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하는 거는 정말 잘 하는데 네. 현실적인.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약간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운파님한테 제 근육량 5kg 키우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제 했던 그 사진을 보내줬는데 보내줬어요. 맞아요. 누가 봐도 근육량 5kg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양이 몸이 아니에요. 그 아니었죠. 몸이 맞아요. 그 몸이 진짜 진짜 뭐 당장 저기 어디 뭐 고고보이 데뷔하러 가야 되는 그런 몸이 되어버렸는데 예. 맞아요.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 인식을 하고 제가 음,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이런 거를 느꼈으니까 음, 여러분도 더블 체크를 하시는 거는 확실히 중요한 것 같다.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그 체지방 빼셨다는 분이 자기가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그 이미지가 안 나왔어. 실제로 뺐더니.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꾸 확인을 받으려고 하시는 느낌을 아, 많이 부분이 받았었거든요. 있어가지고. 예. 네네네. 그래가지고 네. 막 저 만날 때마다 물어보시는데 또 참 사실대로 민망스럽죠. 말씀드리기도 죄송하죠. 조금 맞아요. 좀 그렇기도 해가지고 그냥 근데 확실한 거는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는데 음, 예, 그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몸은 아닌 거죠. 그쵸. 예, 그쵸. 아마 그래서 AI는 이제 거기에 근육량까지 더 붙인 뭔가 되게 이상적인 몸을 보여줬었겠죠.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이렇게 감안을 하고 음,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분이 듣고 맞습니다. 있질 않길 바라며 이상적인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AI의 습성을 조금은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가 음, 포인트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공감했습니다. 거기에서 또 이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계속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섭섭할 수도 있으나 섭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줬던 포인트가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면 왜 안 와닿고 AI가 말하면 왜 와닿지? 라는 부분이 사실 그렇게 섭섭하다고 느끼진 않아요. 근데 네네네. 왜 예. 내가 저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했을까가 항상 아쉬웠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것도 이제 나름 섭섭한 어, 부분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예. 왜 내 말을 안 듣지 섭섭해가 아니라 나는 왜 이분들을 설득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내 스스로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네네네. 건데 예. 근데 거기에서 또 이 이야기 사진을 보고 그걸 기대하고 더 정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확 와닿았어요. 뭐냐면 AI는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사진에다가 환상을 조금 더한 정보를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될 수 있다고를 맞아. 보여주는 거죠. 예. 내 얼굴과 함께. 내 얼굴과 함께. 그리고 그게 정말 될 것 같잖아요. 왜냐면 내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다가 정말 자연스럽게 합성을 잘해주니까. 네네, 맞아요. 예. 근데 그걸 보면 정말 확 획가닥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김용 씨가 그 5kg 근육 덧붙인 사진들 한창 우리 유행했었을 때 그때 네네, 해가지고 예. 저한테 보내준 거 보니까 정말 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능하기도 하고 물론 예. 뼈를 깎는 노력과 수많은 식단을 하고 이게 한두 해 운동에서 달성되는 몸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달성은 가능할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달성은 가능하기도 하고.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방금 확 들어가지고 그러네요. 네네. 이게 일견 사실 지금 이 예시는 사진으로밖에 얘기를 안 하긴 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내 현실 상황에 맞춰서 나에게 정말 현실적인 조언들을 해주니까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하게 나만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와닿는 게 정말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서 그 부분은 과연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교류를 해야 그런 것들까지 다 영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긴 하네요. 근데 저는 그거는 욕심이라고 봐요. 예. 그건 과한가요? 왜냐면은, 네. 약간, 내가 상대를 설득시킬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기분 좋은 일이지만, 이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다가, 겉으로 봤을 때는 얘가 하는 말이 논리가 완벽해 보이고, 음, 또 앞뒤가 딱딱 맞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납득이 되는 거죠. 예. 그쵸. 맞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그렇게 이제 뭐 세계적인 석박이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낸 이런 메커니즘을 네. 따라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라고 한번 프롬프트를 짜보시는 것도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이 생각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뭔가 상대방을 컨트롤하고 싶다라는 욕심보다는 저는 뭔가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주변 네네, 사람들이랑. 예. 그래서 이제 김용 씨랑도 옛날에 한창 같이 운동하는 거 되게 재밌었었고 네네, 그리고 뭔가 제 스스로도 성장하는 거를 좋아하지만 제 스스로 성장했던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했을 때 더 큰 보람을 느낀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 그랬을 때에 뭔가 상대방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내가 생각하기엔 정답이라 생각하지만 상대는 정답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이제 그런 거를 같이 하고 싶은 욕심이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이 상대방한테 동기부여를 먼저 해줘야 되는 건데 그 동기부여는 네. 아까 김용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정말 불가능한 부분이고 스스로 먼저 찾기 전까지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네, 뭐 맞아요. AI가 더 잘났다, 뭐 AI가 더 잘해준다 라는 것보다는 그냥 결국에는 스스로의 생각 변화나 감정 변화가 더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냥 마음을 내려놓는 게 맞겠네요. 그러는 편이 아마 속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사람은 스스로 깨닫기 전까 이게 가지 않은 길을 모르니까 그럴 맞습니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앞에 선구자가 뭐 백날 천날 이야기를 해도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의지가 없으면은 뭐 네, 그냥 속의 경일기인 거고 내가 좀 맞습니다. 어떻게라도 뭐 이런 어떤 동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네, 변화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 또 찾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뭐 이런 동기가 있다는 것도 그렇다 치고 그거를 이제 실천해내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도움을 받든 뭐든 이제 뭐 조언을 듣던 내가 동기가 있다 이러면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서 이번에 이제 운동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집중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고 저도 한번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제 몸이 5kg 정도 근육이 더 증가했을 때를 해줘라고 했을 때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아마 운동에 네네. AI를 사용하는 거는 여의치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썩 매력적으로 다가오진 않는데 근데 연애 상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아, 연애 상담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놀라긴 했어요. 놀라긴 정말 했는데, 저도 놀랐어요. 예, 근데 정말 사실 이런 것도 물어볼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물어보기 전에는. 네, 근데 요점을 이렇게 콕콕 접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쵸.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좀 놀랬죠. 근데 정말 저는 지금도 얘기하지만은, 이 연애 관련해가지고 이런 거에 도움을 받는 게 좀 지금도 탐탁치는 않기는 해요. 그렇게. 예.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정말 제 모습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제 원래의 제 네네, 모습을. 네네. 예. 저는 정말 막다른 길에 도달했을 때, 음. 그럴 때 도움을 받아 보니까 조금 더 분위기가 유하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끔 우리 대화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게끔 음, 해주더라고요, AI가.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게 더 기분 나빠. 그게 더 기분이 나쁘다고요. 네. 결국 뭔가 AI한테 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네. 그거는 정말 내가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나? 내가 좀 너무 초라해지는 아, 거예요, 제가. 아니 어. 근데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은 게 일단 제가 뚝딱거렸을 때 김용 씨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아, 네네. 네. 근데 저희들이 일단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메타인지가 사실 잘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은데 네네. 메타인지가 잘 안 되는 순간들이 본인의 미운 모습을 직시하고 싶지 않을 때인 것 아, 같고 그 두 네네. 맞아요. 번째가 예. 예. 사랑에 빠졌을 때인 것 같아요. 뭔가 상대방한테 잘 보이고 싶은 욕심이 갑자기 확 커져버리면 평상시에 이제 김용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잘생겼어요라는 말도 아무렇지 않게 잘 하시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인데도 용기를 되게 잘 내셔서 말을 잘 거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마음이 커지니까 평상시에 김용 씨의 매력을 보일 수 있는 어떤 말과 행동조차도 잘 안 되는 거죠. 뚝딱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게 돼요, 이게.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그럴 음. 때 보통 저희들은 이제 뭐 친구들한테 연애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런데 이게 과연 잘 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항상 의심이 들잖아요.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네네. 예. 근데 그럴 맞아요. 때 AI가 정말 본인에 대한 메타인지를 정말 잘 지켜주고 그리고 내가 나로 온전해진 상태로 상대방한테 플러팅할 수 있는 길을 되게 잘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예. 그리고 이제 김용 씨가 AI를 연애에서 정말 잘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게 김용 씨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인연이 되게 깊어지게 된 백그라운드도 있어요. 뭐냐면 김용 씨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과해져요. 뭐든지 엄청 과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좀 그랬던 과거가 있었죠. 제가 좀 맞아요. 상대방에게 뭐 집착을 한다든지. 저는 저 나름대로 이 함축된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그 함축된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네. 근데 쉽지 상대방 않아요.
받아들이는 게 고지고대로 이걸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지가 맞아요. 않고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쵸. 급발진을 되게 많이 하시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한동안 제가 안 그러다가 너무 예, 오랜만이에요, 정말. 네, 제가 이런 모습 보여줘가지고 그때는 근데 제가 사실 AI한테 도움을 받기 전이긴 한데 제가 맞아요. 운파님한테 나 이렇게 메시지 보냈는데 어떤 거 같아? 했는데 운파님이 기겁하죠. 기겁하셨거든요. 정말 예,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운파님을 말을 듣고 이제 이렇게 좀 조정을 했는데 맞아요. 근데 뭐 지금은 사실 이 자꾸 운파님한테 얘기하는 것도 실례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너무 예, 좋아하긴 하는데 어쨌든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아니에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AI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까 해가지고 물어본 게 시작이 된 거죠. 근데 맞아요. 어머. 너무 제가 처음에 잘해주는데요. 운파님한테 얘기했었던 것도 그거였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를 음, AI한테 물어봤더니 얘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을 해줬어. 이거 정말 맞아. 기똥차지 않니? 라고 제가 처음에 맞아요. 이야기를 했었죠. 예. 맞아요. 그리고 정말 기똥차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항상 김용 씨한테 뭔가 급발진할 때마다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AI가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운파님한테 운파님 연애학으로는 박사 따셔야겠어요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제가 과거로부터 누누이 김용 씨한테 제발 사랑에 빠지면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기깔나게 잘 얘기를 해줘서 그리고 그게 김용 씨한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특히 AI가 잘 설명해 준 거를 기반으로 봤을 때. 그래서 맞아요. 예.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이제 김용 씨가 연애에서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급발진한다 뭐 아니면 과해진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기서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본인의 마음이 너무 커지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잘 고려하지 못하게 되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이번에 운파님이 기겁했던 것 중에 하나. 예. 음, 저는 뭔가 체면 되게 차리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니까요. 예, 막 얘 진짜 말 많다. 이런 모습을 제가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얘기를 더 할까? 마음 같아서는 이야기를 더 하고, 이 부분이 음, 너무, 보기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괜히 음, 말 많이 하는 애처럼 보일 것 같아가지고, 음. 아니야, 여기서 이야기하고 그만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했었죠. 그거를 그래서 운파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운파님이 저를 막 혼내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상대방은 너에게 뭐, 먼저 곁을 이렇게 내줬는데 이렇게 내줬는데 너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지나가면은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해가지고 근데 이게 뭐였었냐면은 그 전에 AI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어요. 이렇게 해라. 네, 예.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꼴 같지 않은 자존심 때문에 내가 왜 AI 말을 들어야 되지 싶어서 안 들었다가 이번에는 네, 운파님이 더블 체크를 해준 거죠.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하는 게 맞구나 해가지고 음, 과거의 저를 떠올리며 과거에 그렇게 나름 배려도 아닌데 심지어 배려도 아니야 그냥 내가 그쵸. 서로 그냥 나도 아쉽고 상대방은 뭐 아쉬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나도 아쉽고 상대방도 뭐 석연치 않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이제 그 길로 맞아요. 치닫고 있을 뻔한 저를 운파님과 AI가 이렇게 끌어내준 붙잡았죠. 거죠. 예, 맞아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근데 예, 사실 그랬던 것들이 결국에는 상대방에게도 충분히 나의 곁을 내어줘야 되고 상대방이 내준 곁도 충분히 내가 그걸 온전히 즐길 수 있어야 뭔가 이게 썸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김용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온갖 플러팅은 다 했죠. 간단한 플러팅은 처음에 초반에는 잘 네, 했는데 네. 이제 그걸 보고 상대방의 곁을 내어주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그때 이제 주춤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걸 계속해도 되는 걸까? 나 너무 과한 거 아닐까? 하면서 온갖 본인이 자기 검열을 하기 시작해서 예, 상대방이 나에게 배려를 해줄 여유조차 내어주지 않는 거고 그리고 네, 네, 네. 상대방과 있었을 때 나의 모습조차도 잘 안 보여주는 게 오히려 나는 이게 더 상대방을 위한 거야 라고 약간 자기 체면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그러다가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맞아요. 정말 죽도 밥도 안 돼요, 제가.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항상 화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뭔가
스스로를 자기 검열했을 때 책임을 상대방한테 돌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예. 왜냐면 상대방이 너무 잘났으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리가 없으니까 내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나는 이게 오히려 상대방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 라고 해놓고 그것 때문에 잘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나. 그러면 역시 이것 봐,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그냥 정신 승리를 해요. 근데 저는 네, 그게 네, 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김용 씨도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고 상대방도 곁을 내어줬다라는 건 그 매력이 잘 통했다라는 건데 그거를 충분히 잘 펼치지도 못하고 스스로 되게 위축돼가지고 그 관계를 자기가 망치는 걸 보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운파님이랑 통화하기 전에 사실 유튜브로 봤던 게 뭐였었냐면은 네. 그 지금 한창 핫한 어, 서인영님의 그 님이 연애 상담 연애 상담 그거를 이제 제가 봤는데, 저도 왔어요. 거기 그 찰스 엔터님이 네.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랑 저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나도 똑같아. 저런 저도 것 그거 보면서 같은데. 느꼈어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음. 좀 더 굳건히 들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예. 좋습니다. 이게 점점 이제 김용이 성장해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김용 씨가 클럽 가는 게 그렇게 친구로서 썩 탐탁치 않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낮과 밤이 바뀌는 생활을 반복하는 게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네네네. 대한 걱정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용 씨가 클럽을 즐기는 모습을 되게 한편으로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과거의 김용 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소극적이고 스스로에 대한 자기 검열이 강한 친구였었어 가지고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들도 잘 못 즐기는 성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 이제 클럽에 가서 놀면서 좀 그러니까 끼를 떤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좀 더 자신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남의 눈치를 좀 덜 보고 본인 스스로의 즐거움을 추구할 줄 아는 힘이 생긴 것 같아서 그래서 이태원에 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아이가 스스로를 되게 잘 즐기고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가요? 어,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한 연애 상담을 했을 때에도 김용 씨가 와 되게 조언 잘해준다라고 느꼈던 게 많이 당차졌어요. 과거의 김용 씨라면 그 정도로 말을 절대 못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스스로의 연애는 뭐 잘 모르겠지만 타인의 연애를 봤을 때, 타인의 마음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겼구나라고 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좀 쌓였고 그리고 AI를 통해서 좀 더 논리적으로 정리된 글들을 보고 나서 이제 김용 씨가 스스로의 생각을 점점 키워나가는 과정 자체가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제가 운파님한테도 하긴 했거든요. 제가 원래는 정말 연애를 꿈꾸다가 음, 한동안 또 연애에 대해서 그냥 마음을 시큰둥해졌죠. 접고, 예. 그냥 내가 봤을 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옆에서 그냥 음, 같이 친구로 지내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 지가 꽤 오래됐었어요. 제가 거의 꽤 한 됐어요. 2년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이때까지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뭐 좋은 인연이 있으면은 그냥 음, 뭐 불장난은 할지언정 이 맞아요. 사람이랑 너무 친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은 그냥 선은 딱 지키면서 그 안에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그 친구로서의 호감을 표현하는 그런 거는 제가 정말 열심히 잘 했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번에 정말 처음으로 나 이 음, 사람이랑 좀 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음, 거예요. 너무 그래서 좋죠. 너무 다행이죠. 제가 그거를 또 운파님한테 얘기를 했었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발등에 불이 붙은 거죠.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너무 좋은 운파님이 일이에요. 이때까지 했었던 말들, 조언들이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제 더블 마음에 새기게 체크되고, 되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또 실천을 하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게 결국에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또 네네. 시기가 정말 중요해요. 서로 서로 좋은 사람인 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제 주변에서 연애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제 이전 에피소드에서 아사님도 그러셨고
네네. 근데 살짝 지금 시즌이 원래 커플들이 많이 탄생하는 시즌이긴 해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도 지나고 네. 여름에 생명력이 움트는 이 시점에서 뭔가 네. 활발한 연애를 하게 되는 연애 시장이 활성화되는 기간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랜만에 김용 씨에게 찾아온 운명 같은 어떤 사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 전에도 항상 그 수많은 남자들에서 얘기를 할 때 김용 씨가 약간 발을 뺄 수 있었던 거는 좋기는 하지만 그 김용 씨가 깊게 사랑했던 남자들처럼 사랑하진 않았어요. 아, 뭐, 그런 셈이기는 하죠. 예. 맞아요. 근데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호되게 그의 마음과 심금을 울린 어떤 인연이 또 다가와서 아직 아, 어떻게 네네.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네. 당장으로는 또 설레는 감정 자체가 너무 좋은 순간이다. 네, 맞아요. 그냥 설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냥 조심하려고 하고 있기는 한데, 맞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그 AI한테 물어볼 때도 좀, 저는 취사 선택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잘 이해 못했어요. 뭘 취사 선택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AI한테 내가 이런 거를 물어보고 싶을 때, 내가 좋아했던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음, 상대방이 충분히 나한테 호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했던 순간들, 그리고 음, 뭐 그런 메시지 이런 것들만 넣어가지고 음, 프롬프트를 짜거나 아니면 AI한테 물어봤을 때 음, 그런 이제 편향적인 결과를 알려줄 수 있을 그쵸.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맞아요. 그런 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음, 제가 거기서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은 이런 거를 저는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최대한 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너무 훌륭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근데 음, 또 가끔씩 느끼는 게 저보다 운파님이 훨씬 신나 보여요. 그래서 저 너무 그래가지고 신나요. 맞아요. 너무 예, 기뻐요. 왜냐면 제가 또 이런 거 얘기 물어본 적이 정말 오랜만이어가지고 그냥 정말 맞아요. 예, 뭐 가벼운 사이 뭐 이런 거나 이제 물어봤고 그럴 때마다 이제 운파님이 약간 짓궂게 이제 뭐 답변을 해주고 이랬는데 제가 맞아요. 이번에는 너무 고민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네, 너무 이제 훌륭하죠. 예, 그래가지고 아 운파님이 더 신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그렇죠. 사실 나의 연애보다 남의 연애가 가장 재밌다고. 예,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김용 씨가 어느 정도 성장한 서사를 알고 있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충분히 이제 김용 씨 정도라면 이제 지금 상태라면 되게 재밌는 연애를 잘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제가 경험했었던 그런 되게 즐거운 우리 서인영 씨가 얘기했었죠. 여자는 사랑받을 존재다라고 아, 네, 예, 했었는데 그렇죠. 예. 근데 그리고 인간 사이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빠질 수 없다. 어떤 굳이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정말 깊게 공감을 하고 있고 그 저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특히 성인이 된 이후로 그리고 정체성을 깨닫고 게이 생활을 한 이후로 그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크게 작동을 했었거든요. 아, 뭐, 예, 맞죠, 맞죠. 예. 저희, 그리고 최근에 영화 봤잖아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투 맞아요. 예, 거기서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나눴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원이랑 다르게, 원에는 굉장히 그 미란다가 음, 냉철한 커리어, 그러니까 워커홀릭 커리어 우먼으로서 뭐 네. 이혼을 당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이런 강조한 인간적인 모습을 느낌이죠.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이거 스포일 수도 있긴 한데, 뭐 네, 이거 약 듣기 싫은 분들은 스킵하셔요. 예. 네, 이 미란다가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서 일로 음, 받은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위안을 받고 또 자기가 네,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고 이런 모습을 또 이제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운파님이랑 저가 이제 공통적으로 나눴던 이야기.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긴 하지만은 맞습니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랑이 존재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맞아요. 저희가 공통적으로 나눴었습니다. 예. 그쵸, 그쵸. 사실 저는 그 장면 볼 때 살짝 울컥했어요.
울컥할 만하죠. 예. 살짝 울컥했어가지고 이제 만약에 김용 씨 말고 만약에 저 혼자 영화를 봤으면 아마 그 장면에서 울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울컥할 정도로 되게 깊게 공감하고 있고 이제 김용 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지금의 현 상황에서 썸이 되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죠. 그리고 되게 신나기도 했고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뭐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기는 하지만은 제가 네. 느끼기에는 그냥 좋은 분이셔가지고 저도 정말 좋은 좀 분이에요. 저도 기대하는 바가 없잖아 있기는 한데 그분도 네. 저랑 같은 마음이길 바라며 맞아요. 그럼요. 잘 되길 그렇게 바라며 또 오늘 AI에게 또 꾸준히 잘 예, 예, 질문하시면서 메타인지 확실히 네, 하시고 조언 많이 잘 예, 받으시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좋습니다. 물어보는 거 좀 쪽팔리긴 한데 아, 뭐 어때요? 그래도 뭐 그거 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라면 이게 괜히 이제 나 스스로는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게 맞아요. 내가 이런 것도 제대로 대답을 못 해가지고 얘한테 이런 걸 물어봐야 되나 이런 자괴감이 들기는 한데 근데 뭐다? 내가 얘한테 이런 것도 물어볼 정도로 지금 절박한 상황이다. 맞아. 이거를 내가 잘 인지를 하고 어찌되건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냥 그렇게 그럼요, 봐주시면 그럼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심지어 그런 알량한 자존심이라 저희가 계속 말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AI에게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진심이니까 뭔가 네. 여러모로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네. 예, 아무튼 뭐 어떤 소식을 가져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디테일한 사항들은 좀 너무 인물이 특정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점 항상 양해를 부탁드리고, 항시 강조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인지 알 수 없다. 저희는 항상 꿈을 꾸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론 네네. 예. 네, 듣다 보면 아, 이 이야기는 100% 진심인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 얘기하다 보면 감정이 실릴 수밖에 없고 결국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기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적당히 걸러서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해서 네네. 이렇게 또 김용 씨랑 같이 AI에 대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네. 저희가 결국에는 게이 리얼 라이프잖아요. 그게 저희들의 네네. 정체성이자 주제인데 이런 것들이 사용될 때에는 AI를 사용할 때는 저희가 운동과 연애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 개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중요하죠. 예. 사실 빼놓고 살 네. 수는 없으니까. 예. 맞아요. 이제 그런 키워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잘 활용하고 계신 분이 김용 씨이시기 때문에 게스트로 불러서 잘 얘기를 해봤는데 앞으로도 AI 도움 잘 받아서 더 잘 챙겨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연애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존재만을 의미 있는 게리얼 라이프 게릴라 같은 경우는 저희 유튜브랑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편하신 플랫폼으로 청취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만간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도 꼭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유튜브도 팔로우 해주시고 관련된 소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릴라 같은 경우에는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 새로운 주제와 게스트로 찾아뵙고 있으니까 혹시 업로드가 늦어지더라도 그 주에는 꼭 올라가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팔로우업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같은 경우에는 댓글창이 달기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번 에피소드를 듣고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김용 씨가 사용하고 있는 AI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조언을 해주실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식성 탐구 프로젝트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식성에 대해서 공유해주고 싶거나 얘기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긴 글로 공식 이메일이 있거든요. 게이리얼라이프 GA 숫자 2 REALLIFE @gmail.com으로 신청해주시거나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업로드가 늦어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이 있으면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항상 스토리를 통해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정 이름은 이메일과 같은데요. 게이리얼라이프 GA 숫자 2 REALLIFE 검색하시고 팔로우업 하시고 관련된 소식 받아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AI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김용 씨랑 얘기를 나눴던 존재할 만한 의미 있는 게이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음파였고요. 네, 저는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는
5월의 남자가 되고 싶은 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